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대적 개혁의 추진 두 번째 시간 노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894년도에 있었던 동학이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반외세 그리고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면서 일어났었던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동학 농민이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것의 영향으로 나라 안과 밖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갑오개혁이 추진되게 되고 바깥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동학 농민군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의 파병을 요청하게 되면서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었죠. 이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 자, 동학 농민운동을 계기로 나라 안과 밖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1894년 갑오년도에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갑오개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차와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이 이제 시작할 무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 친일 내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갑오개혁이었지만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우리나라의 개혁에는 많이 관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같은 경우에는 청일전쟁이 시작될 무렵이다 보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좀 적었다라는 부분이 배경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그 친일 내각인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김홍집을 총리로 하는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군국기무처는 초정부적인 개혁 추진 기구라고 보면 돼요. 지금 현재는 뭐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이제 뭐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때는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근대적인 개혁이 시작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추진하는 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의정부는 이제 팔아문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팔아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2호 예병형공이라고 해서 6조가 있었죠. 자, 6조에서 의정부의 그 정부의 그런 기관들을 팔아문으로 나눕니다. 이 팔아문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무슨 뭐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와 같은 각 부처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정을 일어나 하면서 이제 투명한 그 재정을 이제 만들고자 그 재정의 기능을 했었던 호조로 일원화됐었던 6조에서는 호조로 일원화됐었던 그 기구를 팔아문 중에서는 탁지아문이라는 기구를 토대로 재정 일원화를 갑오개혁 때 추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부분이죠. 근대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대와 전 근대를 나누는 구분이 되기도 하는 그것을 신분제 제도가 폐지되었느냐 아니면은 종속하느냐를 두고서 근대의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이 근대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신분제 폐지가 갑오개혁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과부는 먼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홀로 남겨진 그 부인을 얘기하잖아요. 그 과거에는 이제 반봉건적인 그런 과거에는 안 좋은 그런 이제 인간의 자유의 폭을 갖다가 좁히는 부분으로 가부의 재혼을 막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갑오개혁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제 폐지, 뭐 과부 재혼을 이제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갑오개혁을 토대로 인간의 자유폭이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까 1차와 같은 가보개혁은 1차와 2차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1차 때는 일본의 영향이 비교적 적었어요. 그러다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게 됐을 때 2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일본이 보다 더 관여를 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졌던 게 가보개혁의 2차 그 가보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의 영향이 더 컸었죠. 자, 일본의 영향이 커졌었던 2차 가보개혁과 같은 경우에는 홍범 14조라고 불리는 근대 개혁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법이 다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이 4단계로의 그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마련이 되게 된 것도 이때 가보개혁의 시기였었습니다. 이때 교육입국 조서가 발표가 되면서 교육의 기본법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근대적인 학제가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만약에 도둑이 있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도둑을 잡아다가 누구한테 데리고 갔나요? 사또한테 데리고 갔잖아요. 이때는 사또가 그 마을의 행정도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 군사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행정군사법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가보개혁 이후에 재판소가 생기게 돼요. 재판소가 생기게 되면서 사법권이 독립이 되게 된 것은 이 가보개혁 때부터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보개혁은 우리가 일본의 영향은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근대적인 개혁의 시작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었는데 1895년에 이제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또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자, 청일 전쟁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던 게 아니고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치렀던 거죠. 자, 그때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 잘못 들으면 욕 같아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이 되었던 조약이에요.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그 일본의 랴오어 강의 동쪽에 있었던 랴오뚱 반도, 요동반도 지역을 일본이 빼앗게 됩니다. 일본이 빼앗게 돼요. 일본이 빼앗게 되고 이때 일본이 승리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우세한 조약이 체결됐겠죠. 그러면서 조선에서 그동안 청나라가 여러 가지로 깊이 개입했던 것을 일본이 싫어했었기 때문에 조선으로부터 청나라를 아웃시키게 됩니다. 청의 세력을 몰아내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서양의 세 나라가 모이게 됩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프 독일 세 개의 나라가 모여서 일본에 이제 그 힘을 과시를 하게 돼요. 야, 니네 빨리 청나라한테 요동반도 빼앗은 거 돌려줘. 니네 왜 자꾸 그렇게 막 깡패처럼 다른 나라 땅을 뺏고 그러는 거야? 빨리 돌려줘. 라고 하면서 일본에 압력을 행사를 하게 돼요. 이때 특히 힘이 강해 보였던 게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때 간을 보는 거죠. 이때 일본이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힘이 약하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견제하고 싶은데 이 삼국 간섭을 보아하니 러시아가 힘이 좀 세구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랑 친해지는 친러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러시아와 친해지고자 했던 정책이에요.
친러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 일본의 깡패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모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을미사변의 계기로 친러 중심의 그 세력들을 몰아내게 되고 친일 중심의 내각으로 구성이 되면서 을미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을미개혁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머리를 굉장히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머리카락을 부모가 물려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니 내 목을 잘라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에 굉장히 이제 거부를 했었었는데 을미개혁 때 친일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단발령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단발령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죠. 이 이면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그런 이제 내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종이 이제 그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도 독립된 연호에 보면은 이제 그 해를 갖다가 따지는 기준이 되는 시점을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연호를 제정하게 되고 종두법이 시행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 제도 중에 교육 입구초서를 토대로 소학교가 설치가 되게 되고 그리고 근대적인 우편 제도가 확립이 되게 되었던 그 개혁이 을미개혁이었습니다. 을미개혁과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고종과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와이프, 아내가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종과 같은 경우에는 1896년에 그 아관은 아라사의 공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라사의 공사관. 아라사는 러시아를 얘기해요. 러시아를 얘기하는데 즉 아관은 러시아의 대사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파천은 임금님이 피신 가는 것을 얘기해요. 임금의 피신. 즉 러시아의 대사관으로 우리나라 고종이 피신을 간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우리나라를 안 지키고 그 러시아의 대사관에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당연히 러시아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이제 너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극심해지게 되는 결과를 결국에는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열강들이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나라랑 동일시 그 대우를 해달라라는 그런 조약을 최혜국 대우라고 해요. 그러면서 열강들이 우리나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많은 이익이 되는 그런 권한들은 모두 빼앗아 가려고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아관 파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갑오개혁과 갑오개혁의 1차, 2차로 나누어진 갑오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청일전쟁의 결과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시모노세키 조약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삼국의 견제, 삼국 간섭,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사건, 아간 파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안타까운 역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과서 24, 25쪽 한 번씩 더 살펴보면서 우리 개학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겨가면서 역사 공부도 틈틈이 잘 해 나가길 바랍니다. 안녕.